영종도 땅 문제는 2000년에 13억 8,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아무 연고도 없는 영종도에 알지 못하는 그 잡종지인가요? 그거를 13억 8,8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는 네. 기생충에 나오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이게 아니면은 살려주세요라는 네. 그 5글자가 있었는지 네. 그건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명 활동을 하고 있구나. 문자에 딱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없겠지만 유선상으로 전화가 통화가 이루어졌었을 때는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상황이고 네. 인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운을 발탁하는 것으로도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다른 인물, 바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제 최근에 이 후보자가 살려주세요라면서 구명운동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반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은 이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분들께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긴 했는데 뭐 정확하게 살려달라 표현은 안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뭐 인사차 연락을 돌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 소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소장님?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라는 네. 그 5글자가 있었는지 네. 그건 모르겠는데 받아들이는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명 활동을 하고 있구나. 본인 좀 도와달라. 네. 근데 모르겠어요. 문자에 딱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없겠지만 유선상으로 전화가 통화가 이루어졌었을 때는 네.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상황이고 네. 인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더라라고 하면서 네. 살려주세요라는 워딩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본인이 지금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안 했다라고 네. 하니까 좋아 그거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논조의 얘기는 했겠죠.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그렇게 전화한다고 하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인간관계가 과거에 두터웠다고 하더라도 네.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운 의원이 정말 급하니까 이런 식의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셨을 때 사실 이런 대응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국힘의 반응을 봤을 때는 도리어 어떻게 보면 화를 돋우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제 이걸로 인해서 뭐 봐주겠다 뭐 이런 여론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예. 요즘 왜 이렇게 살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강선우도 정치권에서 살려달라고 계속 그래, 살려달라는 분들이 이해운도 나오네요. 살려달라고 네. 그래. 뭐 살려줄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정확하게 이렇게 보냈다고 이제 해명이 나왔어요. 이해운입니다.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 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 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공식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여기에 뭐 일부 의원들한테 언론 보도에 따르 일부 의원들한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는 친소 관계에 따라서 몇 명한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짓말인 것 같으면은 살려주세요 문자 까면 재밌겠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 나올지. 예, 기재위에 그 네. 분이 받으신 분이 근데 너무 특정돼가지고 그러면 또 원수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저는 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네네네. 급하니까 한 거고 이게 무슨 부도덕한 일은 아닌데 살려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뭐 일을 갈고 있어서. 예. 저는 그 강선우 의원이 살려주세요 하니까 네. 김병기 의원이 살려줬거든요. 네. 현대판 화타가 살아났다. 아니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 아니라 의사였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또 하나 이 살려주세요와 함께 희대의 유행어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그 강선우 의원은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네. 근데 어떻게 다 그런 사람이 된 겁니까? 네. 재밌어요. 요새 나오는 말들이 정치권의 다양한 유행어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원 후보자의 여러 가지 뭐 논란의 핵심이랄까요? 사실 이런 답장보다는 어떤 갑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투기 의혹들이 사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공사가 있는 영종도 땅에 대한 이제 투기 의혹들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3억 정도의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39억 정도에 이제 팔면서 시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남긴 건데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갑질이나 투기 의혹들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처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의 좀 자질이나 이런 것들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2000년에 사서 2006년에 팔았고 네. 13억 8,800만 원가에 사서 뭐 30몇 억인가 39억. 네. 39억 그래서 이제 6배 차이가 얻었잖아요. 2004년에 공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궁금한 거는 네. 그럼 그때도 이제 사가지고 2004년에 공천 받고 2008년에 공천 받고 네. 2012년에는 공천 못 받고 뭐 이래 하여간 근데 공천을 5번인가 받았거든요. 네. 그럼 뭐 했냐 도대체. 이거 땅 투기인 거 국힘은 몰랐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네. 새누리당 뭐 다 몰랐나요? 그러니까 뭐 아니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뭐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에다가 영종도에다가 땅을 산 거는 네. 거기가 공항이 개발되고 거기 시세 차이 보려고 하는 건데 네네. 국힘은 뭐 하고 그동안은 이렇게 공천을 계속 줬냐. 네. 처음에 2004년부터 주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근데 2004년에는 이 정도로 공천 심사 과정에서 네. 이 정도로 깊숙이 검증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동안 5차례나 그 보수 정당에서 공천 받았는데 그때 검증 안 하고 뭐 했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좀 물타기라는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명직 공무원하고 선출직 공무원은 그 검증의 체가 네.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그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일종의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체가 좀 크죠. 크기가 구멍의 크기가. 근데 정무직은 체가 굉장히 이게 세밀해 갖고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다 나오는 것이고 네. 저는 과거 이해훈 전 의원이 보수 정부에서 그러면 왜 한 번도 이런 정무직 공무원에 중용되지 않았을까? 네. 이 문제에 집중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은 정무직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네. 우리 당내에서는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종도 땅 문제는 2000년에 13억 8,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큰 돈이지만 네. 근데 아무 연고도 없는 영종도에 알지 못하는 그 잡종지인가요? 그거를 13억 8,8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는 네. 뭔가 기생충에 나오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이게 아니면은 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2000년에 뭘 했냐면 KDI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KDI가 무슨 평가를 하냐면 이제 뭐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 예산 타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네. 영종도가 이런 식으로 개발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뭐 언젠가는 뭐 막연한 기대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문제까지 갈 수 있어서 이해충돌 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훈 의원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청와대는 어쨌든 인사청문회 기회까지 주겠다는 것 네. 같은데 와 이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땅 투기라고 보는데 네. 이제 2001년에 아마 인천공항에 개항을 했을 개항했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2000년에 거기에 영종도에 땅을 사는 거는 굉장한 고급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냥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예, 그러니까 돈이 있고 대충 이제 그 공항은 이쪽에 생겨지고 이쪽에 이제 땅을 샀고 이쪽에 이제 도로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략의 땅 보는 눈만 있으면은 살 수는 있는 뭐 엄청난 고급 정보로 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부지런했다. 이 집안이 좋아요. 아시다시피 그 시아버지가 그 내무부 장관이에요. 이름이 뭐였더라? 김태호. 네,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 그리고 남편도 이제 뭐 이제 교수 같이 유학했고 지금 런던대 교수하고 뭐 연대 교수인가 지금은 뭐 그래 집안이 되게 네. 좋은 집안이고 돈도 많아서 이런저런 부동산 투자 뭐 투기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다. 근데 네. 뭐 상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좀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 박홍근 의원도 이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국민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상황이라면 중도하차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조금 인사청문회까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 있는데, 소장님 보셨을 때 뭐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좀 지명 처리를 하거나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시간이 끌수록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유리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야당에서는 이 상황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버텨봐라. 네. 그러면 이해운 의원이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그 양심이 있어서 저는 네. 이 문제가 그래도 우리 정당에 한 25년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부각될수록 또 우리 당에도 일정 부분 부담이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평론가님 보셨을 때는 어떤 대통령 청와대 쪽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 후보자에 대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선, 일종의 레드라인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그러니까 청문회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재명 정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운을 발탁하는 것으로도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해운을 죽어도 안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운 뭐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차라리 지명 철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여론이 안 좋아서 지명 철회를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약간 타격이 있는 거고,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삼선 의원하고 지금 당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던 거잖아요. 그거 2탄, 3탄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이재호 지금 국민권익위원장 얘기도 나와요 지금. 뭐 그렇게 보수 인사들을 계속,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과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손을 잡고, 윤어게인 중에서도 과거에 그런 발언했던 사람들도 돌아서는 사람이라면은 손을 잡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대연정, 극우를 제외한 대연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